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코로나 백신 다들 맞으셨나요? 의료인은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3월 말과 5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뉴스에서 혈전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 같은 백신의 부작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신을 맞은 후기와 그리고 백신 접종 전후에 주의해야 될 점과 백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을 맞은 당일 저녁에는 몸살 같은 증상이 조금은 있었지만 특별히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자고 일어난 다음 날에는 그런 증상들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2차 접종 시에는 당일에도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었고 1차 접종 때보다도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증상이 경미한 수준이지만 저희 병원의 다른 직원분들은 1차 접종 이후에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하는 등 이상 반응 증상이 조금 심해서 심지어는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가를 내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 3일 정도 지나면 그런 증상들이 모두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 2차 접종 시에는 1차 접종 때처럼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들도 1차 때처럼 이상 반응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 당일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접종일 전에 과도한 음주라든지 격한 운동 같은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날에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백신을 맞으셔야 혹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도 무리 없이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열제와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나 논문들에 따르면 가장 자주 생기는 이상 증상은 고열, 근육통 등의 몸살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타이레놀의 복용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기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다른 백신 접종 시에 갑자기 숨이 쉬기 힘들었다든지 목이 붓는다든지 하는 알러지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기 전 작성하는 문지표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고요. 예진을 하는 의료진에게 과거 생겼던 증상들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급성 아나필락시스 증상 같은 경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에피네프린 주사나 다른 약물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과거에 있으셨던 분들은 접종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장입니다. 백신은 어깨의 삼각근 부분에 맞게 되는데요. 옷에 여유가 있어서 어깨를 쉽게 드러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깨를 드러내기 어려운 옷을 입고 가신다면 백신을 맞을 때 윗옷을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는 어깨의 삼각근 부위를 드러내기 쉬운 옷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디에서 백신을 맞든지 접종 후에는 15분 동안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 그리고 실신, 두드러기 이런 이상 증상들이 대부분 15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15분 동안 앉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종 전후로 과도한 음주라든지 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음주나 무리한 운동 같은 경우 몸의 컨디션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전후에 과한 음주라든지 격한 운동은 삼가시는 것이 좋고요. 접종 이틀이나 3일 후에 몸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소량의 음주라든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는 참지 말고 타이레놀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열이나 근육통 같은 백신으로 인한 이상 증상들은 타이레놀의 복용만으로도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다면 참지 마시고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백신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접종 전에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심한 근육통이 지속이 되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호흡이 곤란해진다든지 의식이 저하가 된다든지 하는 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증,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맞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기저질환이 있지만 현재 몸의 상태가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되실 점은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문진시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담당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사치료 중에 일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른바 뼈주사라고 말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이런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 따르면 스테로이드가 백신의 항체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접종 일주일 전부터 접종 일주일 후까지는 매우 통증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사 치료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간단한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접종 다음 날부터 몸 컨디션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해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